네,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16년도 3회차 전기기능사 관연도 문제풀이 전기기능사 2과목 전기기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16년도 2회차 레벨 2까지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리고 오늘서부터는 16년도 3회차 이제 시작을 새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120문제를 저와 함께 풀었고요. 제대로 공부하셨다면 120문제 이상 풀었을 겁니다. 그래서 변형돼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서 풀 수 있게끔 계속 학습을 하고 계신 거고요. 저는 유튜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의 건반장이고 블로그 행복을 꿈꾸는 전기쟁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 카페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자격증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는 이 관련도 문제 업로드 하거나 제가 이제 강의했던 내용들을 거기에 다 업로드를 시켜서 자료를 PDF 파일로 여러분들이 누구나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닉네임이 뭐 건반장, 카토로스, 캡틴권 이렇게 다양하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잠깐 아픈 마음은 제가 30분 넘게 영상 촬영한 걸 지금 잘못 찍어갖고 다시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바이벌 하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영상을 찍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첫 시간이고 인생을 먼저 살아온 건반장의 명언. 사람이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삶도 멈추는 거야. 스터디 그룹이라는 티빙에서 10회까지 있는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좀 좋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좋은 대사를 나누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티빙 광고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티빙 KT 회원이다 보니까 티빙 패키지를 묶어서 뭐 잘은 보진 않지만 바쁜 시간 속에서도 제가 이렇게 뭐 이동하면서 막 돌려보면서 이렇게 보긴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저기 그 뭐죠? 선제 없고 티어인가 뭔가 그거 봤었는데 그것도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장면이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토익 공부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손자보고 너도 좀 해라 정신 차리고 그러면서 사람이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삶도 멈추는 거야 라고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저도 제 후배들이나 제 아시는 분들한테 아니면 제 친구들한테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학교 다녀서 졸업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졸업하고 직장 생활 하면서도 새로운 분야를 다시 공부하고 부서도 옮겨가면서 자기 커리어 개발을 하는 겁니다. 계속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결론을 알기 위해서 학습을 하든 공부를 하든 강의를 듣든 하는 겁니다. 또 노후 대비해서 공부하는 것도 있고요. 저도 이 영상을 다시 시작한 이유는 제가 올해 7월 달에 이제 시험 보는 게 있어요. 이 기술 자격증은 아닌데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서 하고 있고 이제 기술 경영이나 뭐 다른 것들도 제가 업로드를 아마 할 거예요. 지금 기능사 과정 하는 그 시간이랑은 다르게 해서 올리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 이제 업로드가 자동으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16년 3회차 2과목 전기기기 오늘 5문제 시작하겠습니다. 21번 고장 시 불편형 차전류가 평형전류의 어떤 비율이 나왔죠? 비율 이상으로 되었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는 그냥 차전류가 평형전류의 어떤 비율이 아니면 차동 계전기인데 비율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어진 기준으로 보면은 4번이 비율 차동 계전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가지고 와봤어요. 전류 차동은 변압기 고저압 2차 전류의 차이를 검출해 내부 고장 판별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 고장 검출용이고 비율 차동 계전기는 발전기나 변압기 내부 고장 시 CT 2차체 억제 코일에 흐르는 부하 전류와 동작 코일에 흐르는 차전류의 오차가 일정 비율 이상일 때 동작하는 겁니다. 일정 비율 이상일 때가 중요한 거죠. 내부 고장 및 이상 감지, 그 다음에 전류 감지를 하고요. 부월조 계전기는 변압기 내부 고장으로 인한 절연료 온도 상승 및
유증기 검출을 해서 경보하고 차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연료 온도 상승 및 내부 이상 검출.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전류차동 계정기는 단순 전류차를 비교하여 검출하는 거고, 비율차동은 전류차가 아닌 일정 비율에 의해서 검출하는 거. 부월조 계정기는 절연료 이상이나 가스를 감지하여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월조 계정기는 16년도 2회차 때도 마지막 부분에 컨서베이터와 탱크 사이에 설치하는 설치 위치가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충 설명 자료 해갖고 여자 도립전류 변화 시 해결 방법, 여자 도립 전류 발생 시 변화와 해결 방법을 했는데, 이 여자 도립 전류는 우리가 인러시 커런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높아지는 전류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왜 여자 도립 전류가 생기냐라고 봤을 적에는 우리 변압기의 철심, 코어, 그러니까 코어라고도 하고 철심이라고도 하는데, 이 철심 내에 잔류자기, 잔류자속, 잔류자기 뭐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무방해요. 잔류자기가 이제 많이 남아 있냐 아니면 적게 남아 있냐. 우리가 자기도 그 잔류자기도 그 자속도 우리가 사인파를 그리면서 가요. 우리가 교류가 사인파다 보니 사인파를 그리면서 얘가 가는데, 이게 사인파 그래프가 사인이 맨 끝점에 있으면 우리가 피크점 있잖아요. 최대치잖아요. 최대치에 얘를 변압기를 껐어. 그런 상태에서 다시 켜. 그러면 얘가 다시 그 잔류자기에서 플러스된 값이 흐르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자 도립전류라고 하고요. 이 여자 도립전류에 의해서 이게 차단기가 변압기 투입과 동시에 차단기 투입과 동시에 차단기를 트립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뭐 바이패스를 시키다든가 이제 바이패스를 시켜서 이제 해결한다든가, 아니면 뭐 고주파 억제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거를 필터링 한다든가, 뭐 다양한 방법으로 여자 도립 전류를 현장에서 대응하기도 합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건물 다 짓고 변압기 수변 전선비 다 해서 한전으로부터 수전 받을 적에 이제 차단기 투입 딱 하고 잠깐 있다가 이제 별 문제 없다 그러면은 이 설비 이제 괜찮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딱 투입하자마자 뭐 이게 부하들 막 다 내려가지고 그 다운스트림 쪽 다 부하 이제 온 시켜가지고 투입하다 보면은 문제 있는 데서 벌써 이제 이상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수분 지났다. 그러면 그 설비는 괜찮은 거예요. 제 경험상 봤을 적에는요. 그래서 이거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자 도립 전류란 변압기의 전원이 처음 공급될 때 발생되는 과도 전류다. 변압기 코어의 잔류자기와 초기 여자 상태에 따라 크기가 결정된다. 2차 권선이 개방된 상태에서 발생되며 과도하게 큰 전류가 흐를 수 있다. 보통 우리가 수십 배의 전류가, 전격 전류의 수십 배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여자 도립 전류의 영향으로는 고저파 발생하고 차동 계정기 오동작이 발생되고 비대칭 포화 현상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 고저파 성분은 요거랑 같이 보고 해석하셔도 돼요. 고저파라는 거는 어차피 우리 그 정연파에서 이제 그 시프트 돼 갖고 좀 더 큰 전류들이 이제 흐르고, 이 고저파가 있으면 피크치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과전류, 과도 도립 전류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변압기 여자 도립 전류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가 고저파 억제 기능을 적용하고 차동 보호 계정기의 설정을 보정하고 서로 다른 권선 결선 방식을 고려한다. 1차 전류 위상 및 비교 후 레이블링을 분류 작업을 실시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결선 방식을 우리가 YY로 했으면은 델타로 하고, Y 델타로 했으면은 델타 Y로 CT를 이제 결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 도립 전류 변화 시 변화와 해결 해갖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지금 CT를 걸지 않았어요. 얘는 지금 옆에 지금 CT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페이저 다이어그램 상에 A상, B상,
C상의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럼 여기도 A상, B상, C상의 전류가 그대로 옮겨져 가지고 흐르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Y결선이에요. 그래서 Y결선으로 돼 있고 델타 결선으로 여긴 결선이 돼 있어요. 보면은 그러면은 여기 I가 흐르는데 IC가 여기 나가. I가 흐르는데 IC가 나가. 그래서 I 빼기 IC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렇게 가서 요렇게 얘는 합쳐진 게 가는 거고 여기 빠진 만큼 가는 거니까 얘는 IA 빼기 IC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I에서 I 마이너스 IC가 여기 내려가기 때문에 IA 빼기 IC는 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IB도 똑같아요. IB도 가고 IB가 가고 그 다음에 IC가 이쪽으로 IA가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IB가 가고 IA가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IB 빼기 IA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커지고 30도의 그 위상 변이가 이제 생긴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IC가 가고 IB가 이쪽으로 가잖아요. 이쪽으로. 그죠? 화살표 방향으로. 그러면 IB가 가는 쪽으로 하고 이만큼 커진 거예요. 그래서 IC 빼기 IB. 그래서 그냥 가만히만 있었는데 전기는 가만히만 있었는데 결선 방식에 따라서 각변이가 30도가 생긴 거예요. Y 결선으로 하면. 그래서 다음에 보면은 여기 CT가 똑같은데 여기 보면은 여기도 델타 여기 1차 델타 2차 Y잖아요. 근데 여기도 1차 델타 1차 Y 1차 델타죠. 똑같죠. 여기 Y 델타 여기 Y 델타 점 결선만 봐도 Y 델타잖아요. 그러면 CT 결선은 이 아까침에 위상 변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30도가 생기면서 커졌잖아요. 이거를 보정해 주기 위해서는 얘를 Y인데는 얘를 CT를 델타 결선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델타 결선인데는 CT를 Y 결선 해주면은 이제 각 변이의 배런싱, 그 위상 변이의 배런싱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RC가 억제 코일이고 OC가 동작 코일이란 말이죠. 그 얘랑 평행이 돼 있는 거죠. 1차와 2차가. 그러면 얘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왔을 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각상에. 그런데 어떤 전류의 변화가 생겨갖고 각변이가 흔들리게 되면 이 OC에 세팅되어 있는 비율에 따라서 변압기가 고장이다 아니다를 판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비율 차동 계정기의 동작 원리예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또 더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 장표들은 결론은 나중에 다 모아가지고 제가 지금 모아서 작업 중에 있는데 그 모아가지고 별도로 또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중간중간 기능사 그 과정 업로드 할 때마다 이제 오후 5시나 6시에 자동으로 뜰 수 있게끔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기능사로선 100점이에요. 100점. 그 다음에 22번 단락비가 큰 동기 발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서는 답은 3번입니다. 왜냐면요. 단락비는 우리 단락전류를 전격전류로 나눈 건데 단락전류를 동기 임피턴스와 이제 전격 전압을 가지고 기전력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하면은 기전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압이죠. 여기 예를 들어서 단락전류가 크다라는 거는 동기 임피턴스가 낮다라는 개념이죠. 그죠? 그 다음에 기전력은 크다는 거죠. 비례관계 있고 여기는 반비례관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단락비가 크다는 거는 이 식에서 보면은 단락전류가 크다는 거잖아요. 전격전류는 낮아지는 거고 단락비가 커지면은 전격전류는 낮아지는 거고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단락전류가 크다는 것은 이 식에 의해서 동기 임피턴스는 작다는 얘기고 전압 변동률도 작아지게 됩니다. 이 동기 임피턴스가 작아지면은 당연히 전압 변동률도 작아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전기자 반작용도 작아지게 됩니다. 같은 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단락비가 큰 기기의 특징 및 장점. 그래서 단락비가 크다는 것은 공국이 크다.
공국이 크고 단락 전류가 크다, 단락 전류가 크고 안정도가 좋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전기자 반작용도 작고 전압 변동도 작고 공국이 크고 동기 임피턴스가 작고 그러면은 안정도가 좋다라는 거고, 동기 임피턴스가 작아지는 거라고 아까 제가 이 식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고, 전기자 반작용은 동기 임피턴스가 작아지면 당연히 작아지는 거고, 전압 변동들도 동기 임피턴스가 작아지면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락비가 크면 동기 리액턴스가 작아지고 전압 변동률이 줄어들며 안정도가 향상된다. 동기 리액턴스, 동기 임피턴스 여기서는 일단 같은 개념으로 봐요. 왜냐 동기 임피턴스 안에 이제 R과 X 성분이 들어가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다 같은 개념으로 보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보호계전기 감도가 좋아지고 전기자 반작용에 감사하여 전력 품질이 좋아진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의 답은 3번 전기자 반작용이 크다가 아니라 작답니다. 그래서 틀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23번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전압 일정 유지 제너다이오드, 전압 일정 유지 제너다이오드, 이게 정전압 소자라고 해요. 정전압 소자. 그래서 여기 잠깐 알아보면요, 발광다이오드는 빛을 방출하는 특성, 포토다이오드는 광검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제너다이오드는 항보전압 특성이 있고, 항보전압 특성이 있다는 거는 뭐 정전압 회로에 사용된다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베리스터 다이오드는 전압 변화에 따른 저항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브레이크 다운 항보 특성 전압이란 일정 전압을 넘어서 급격하게 전류 변화가 발생돼서 이게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저항이 커져서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특정 전압에 건들 수 있는 역방향 전압을 한 개의 제너 다이오드는 이 특성을 활용하여 정전압 다이오드로 사용된다. 즉 제너 다이오드는 항복 전압 특성을 이용해 전압 조정에 사용된다. 항복 전압 특성을 바꾸면은 뭐 10%에서 브레이킹 시킬 수도 있고 15V에서 브레이킹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갑시다. 24번 변압기 철심의 실제 철의 단면적과 철심의 유효 단면적의 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게 점정률입니다. 답은. 이게 뭐 이제 변압기 제조사에서 뭐 설계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 내용을 좀 아는데, 아마 그냥 전기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이 참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훑어보고 갈게요. 1번 건수비는 변압기 1차 건선과 2차 건선의 비율을 변압기 전압 변환 비율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건수비 우리 공식 알아봤죠. 그 다음에 변류기는 변압기에서 1차 전류와 2차 전류 비율을 나타내는가, 전류 변화 특성을 나타내. 변동률은 뭐 여기서 말하는 변동률은 그냥 전압 변동률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부하의 변화에 따른 전압 변동에 나타나는 값으로 변압기 전압의 안전성과 관계됨. 점정률은 철심의 실제 철 단면적과 유효 단면적의 비율을 나타내는가, 변압기 설계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유효 단면적, 철심의 유효 단면적 나왔다. 그냥 점정률 찍으세요. 유점. 그래서 점정률을 이용한 변압기의 성능 효율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 내용에 여기 표로 내가 정리를 간단히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점정률이 높은 경우 장점은 자속 집중, 자기회로 효율 증가, 철성 감소 효율 증가, 전압 변동률 감소, 안전적인 출력 전화 유지. 단점은 철심이 크고 무게가 증가되고 제작 비용이 상승돼서 설계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점정률을 높이게 되면은 그런 일이 있죠. 코어를 우리가 더 많이 쓰게 되는 거니까. 점정률이 낮은 경우는 철심의 크기가 무게가 감소되고 비용이 절감된다. 가벼운 변압기의 설계가 가능하고 자석 밀도가 감소되고 출손이 증가됩니다. 변압기 효율이 저하되고 더 많은 전력 손실이 발생되고 전압 변동률이 증가되어 부하 변동 시 전압 불안정이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변압기의 성능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점정률을 유지해야 하며, 점정률이 너무 높거나 낮거나 높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제조사에서 변압기 제조사에서 잘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여기 뭐 철심은 우리가 무부하손이랑 이제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히스테리시스 손이나 에디 커런트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점정률을 높이게 되면은 적층하고 그 성층 철심하고
그 규소 강판을 써서 이제 점정률을 좋게 하면은 이런 손실들을 우리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25번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법 중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것은 여기서 보면 반코 분쇄인데 반발 기동용이 반발이 두 개가 있어요. 기동용과 유도용이 있는데 일단 반발이 무조건 넘버원이에요. 그 중에서도 기동용이 넘버원입니다. 얼마나 좋으면 기동용이라고 붙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콘덴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분산이 되는 거죠. 세이딩은 빠졌네요. 그래서 반발 기동용은 기동 토크가 가장 크다. 그 다음 반발 유도용은 반발 기동용보다 약간 작고 콘덴서 기동용은 기동 토크 높지만은 반발 유도용보다는 작아요. 분산 기동용은 비교적 작은 전동기로 사용된다. 세이딩 코일은 기동 토크가 가장 작다. 그래서 만약 문제에서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법 중 기동 토크가 가장 작은 것은 그러면 쉐이딩 코일형 또는 여기서는 분산 기동용이 되겠죠. 그래서 거꾸로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나올 건지 어떤 문제가 나올 건지 계속 고민하면서 이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이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